그럼 켜졌나요? 네네, 네, 켜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예. 신기하시네. 이게 봐야 돼요? 아니요, 저요. 알겠습니다. 저한테는 약간 관심 분야가 원래는 청소년 청년이었는데 근데 언젠가였길래 제가 지금 해보자. 아하. 지금 한번 해보자. 약간 파일럿 느낌처럼. 그래서 2015년 위러브 말고도 다양한 팀들이 많이 치네요. 요즘에 청년들이 많이 좋아하는 팀들이. 저는 나도움이란 사람이고요. 본명이고 저는 이제 학교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는 사람이라 말하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뭐 청소년 청년들 또 부르시는 곳에 있는 다양한 분들 만나고 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쿨처치라 말하는 학교 예배 모임, 학교 기도 모임 이런 학교에 세워진 교회 요즘에 많이 하는 학교 기도 모임 같은 것들을 2012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12년 차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제일 오래된 저의 사역이고 그 외에도 고민 익명 상담 듣는 뭐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줌이라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청년들을 위해서 1박 2일 커뮤니티 같은 걸 하는 캠핑처치라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요즘에 고려인들도 만나고요. 또 노숙인들도 만나고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은 이런 학교 기도 모임이라 말하는 10대들을 만나는 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 애들이 자연스럽게 자라서 청년 되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도 만나면서 청년들과 함께 청소년들 만나러 가는 그림이 이어졌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청년들이 특히 여러 가지 해보고 싶다 전 이거 한번 같이 가요 하다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저한테는 약간 관심 분야가 원래는 청소년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이 청소년 청년을 벗어나서 제가 미처 관심이 없었던 약간 사각지대 블라인드 스팟들을 좀 만나게 된 일들이 요즘에 약간 활동들이 됐죠. 기본적으로 제가 집이 전주인데 전주라는 지역에 원래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스쿨처치라는 이름으로 원래 있었어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고 문화였고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 목사님이 1999년인가 뭐 그 정도에 스쿨처치라는 말을 만들어서 거의 전국 단위로 약간 이름을 알리게 된 분이거든요. 그 스쿨처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살던 전주에서 그분이 사역했던 분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네? 신기하다는 거와 플러스 이제 저 어릴 때부터 알던 아이가 21살? 22살 정도 됐을 때 전주 교대를 다니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요즘처럼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시대가 아니라 싸이월드 시대였는데 그 싸이월드 싸이클럽으로 전국에 있는 학생들 이런 학교 기도 모임 200개 넘는 학교를 연합을 시켜서 함께 소통하는 게 저 어릴 때 문화였어요. 10대랑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신기했고 놀라웠고 그런 걸 자연스럽게 이제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12년도가 제 신대원 3학년 되는 해였는데 이런 어릴 때 추억이 떠오르면서 참 요즘에 이런 게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귀한 모임이고 저한테 좋은 추억이었던 이런 기독교 문화였는데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으면은 한 학교를 더 가겠다. 뭐 이런 작은 기도였던 거예요. 뭐 이걸 내가 지금 10년째 하겠다는 기도했다기보다 혹시 있으면 뭐 학교 방문? 뭐 학생 신방, 뭐 학교 신방 느낌으로 하겠다는 게 어느 순간에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전국 단위로 만나게 되는 게 이어져서 작은 기도가 이제 생각지 않게 확산이 되면서 그때 한 번에 응답이 안 돼가지고 1월에 기도했지만 8월달까지 못 가서 8개월을 못 가서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이제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서울 쪽에 있었고 사역지도 서울이어가지고 원래 지하철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가까운 학교를 찾아가는 게 기도 제목이었다가 이제 안 되니까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기도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하나님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겠습니다. 거리 시고 안 따지고 간다 기도했고 그게 응답이 돼서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기도를 잘해야 된다. 기도를 너무 잘해서 인생이 낚였다 말하는데 아무튼 낚였어요. 인생이 낚였고 망한 건 아니지만 낚여서 그 사건 이후에 그 기도 이후에 이제 신기하게 한 학교가 연결이 됐고 그게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학교였어요. 그 학교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아는 그 청년 20살짜리 아이가 자기가 졸업한 학교인데 물어봐 주겠대요. 물어보더니 와달라 그랬고 그게 시작으로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옆에 학교도 가게 되고 또 신기하게 되면서 또 페이스북이 조금씩 확산이 되는 시기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올리고 하다 보니까 뭐 저도 이런 거 관심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라든지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연락도 오고 또는 수련회 가서 도전도 하게 된 기회가 생기면서 신기하게 이제 정말 다양한 곳들을 다니면서 이런 것도 세워가기도 하고 만들어 가기도 하는 일들이 이제 병행돼가지고 쭉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대부분 사역들이 원래 5년 전, 10년 전에 하려고 했던 계획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만남들과 대화들 가운데 누군가 툭툭 던져준 말들이 어느 순간에 제가 물어서 거기에 반응하면서 하게 된 것들이 많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네일로라는 전도 여행 같은 게 있어요. 네일로 청년 여행. 그것도 따지면은 2015년도에 친한 친구이자 전도사인 애가 있는데 걔는 서울에 있는 약수교회라는 교회에서 살겠던 전도사였어요. 중고등부. 근데 대화하다가 네일로라는 게 있다. 네일로. 이게 코레일에서 만든 여행 상품인데 우리는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섞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한다. 언젠가 교회에서 애들과 함께. 근데 언젠가였길래 제가 지금 해보자. 지금 한번 해보자. 약간 파일럿 느낌처럼. 그래서 2015년 12월 달 처음 하게 됐고 원래 아이네일로고 코레일에서 만든 상품이라서 이거를 이제 약간 패러디해가지고 어이네일로로 바꾸고 4명이 주님의 일로 떠난 여행이라는 의미도 있고 뭐 4명의 청년들이 뭐 일상을 벗어나서 청소년을 만나러 간다는 의미로서 네일로라는 의미를 지어서 4명이 한 조로 해서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여행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전도여행 플러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벌써 12년부터 4년 정도를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살면서 곳곳에 스쿨처치 학교 기도 모임 애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 애들을 만나러 가는 거랑 섞인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여행을 하는 거랑 기차여행 플러스 학교를 찾아가서 그 아이들과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응원하고 같이 뭐 시간 보내는 것들이 병행이 되면서 이어지게 된 게 네일로 여행이고 이게 다 네일로라는 거의 연장선상인데 애들이 10대 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대학생이 되면은 대학교 캠퍼스 선교단체나 동아리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도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밥을 먹는 개념인 거지 저랑 같이 뭐 사역을 하는 그림은 아니었는데 이 네일로라는 것들 때문에 이게 여름 겨울마다 계속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를 하면서 멤버십이 생기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함께하게 되고 남게 되고 그래서 원래는 대학교를 가게 되면 함께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청년들이 이제 함께하는 어떤 그룹이 되어주면서 그들과 함께 학생들을 만나고 하는 게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건 여름 겨울마다 하는 사역이라면 사역인데 저 어릴 때 추억이 떠오르면서 제가 이제 물론 어릴 때 뭐 5학년, 6학년 때 막 방언도 받고 어릴 때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기억도 많지만 그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는 수능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 뭐 어딜 가재요. 전주에서. 집이 전주거든요. 전주에서 수능 끝난 애들이 거의 11월 중순부터 2월 달까지 거의 2, 3개월을 매일마다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매번 가면서 제 고3 수능 끝난 또래들만 최대 150명까지 모였었거든요. 전주에서. 같이 어울리고 예배하고 뭐 캠프도 준비하고 집회도 준비하는 이런 시간들 가운데 제가 받은 은혜가 커서 네일로 다음에 약간 네일로 번외편 느낌으로 고3들을 위한 이런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다만 그때처럼 뭐 2-3 달은 힘들고 한 주 정도를 제주도에 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걸 해보자 했던 게 이제 고3 새끼라고 약간 삼시세끼 패러디에서 고3 새끼 여행이 있어요. 이게 벌써 이번 연도가 시즌 8이니까 벌써 8년째 이어지고 있는 여행인데 그거를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애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고3들만 위한 새끼 해주냐 청년들 위해 세라. 그래서 청년 새끼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그게 2019년도 강릉에서. 그래서 무슨 민박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한 3박 4일을 같이 보내면서 애들이 막 에너지가 넘치니까 밤새 찬양하고 막 기도가 난리인데 잠을 안 자요. 재우려고 말하면서 좀 따로 해줄게 찬양 새끼 따로 해줄게 하면서 결국 이제 그걸 하게 됐는데 근데 그게 2020년도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고3 새끼나 청년 새끼는 3박 4일 이상의 어떤 여행이어가지고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한 청년 새끼라는 거 이후에 찬양 새끼는 한 1박 2일 정도의 시간을 해보자고 했던 근데 그 타이밍이 2020년도여서 코로나가 터졌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1박 2일은 그대로 가자. 뭐 정부 방침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신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찬양 새끼 말고도 이게 이제 뭔가 애들이 좋아하는 거를 위해서 1박 2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제가 느낄 때 사람이 어떤 예배 때 뭐 이런 것도 은혜도 받겠지만 같이 밤새면서 같이 놀면서 밤새면서 나눔하면서 밤새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깊어진다는 어떤 제 어릴 때 기억이 떠올라서 이런 것들을 찬양 새끼 말고도 뭐 말씀 새끼, 뭐 기도 새끼, 연애 새끼, 뭐 사진 새끼 등등등 뭔가 관심 있고 또 컨셉에 따른 새끼를 하면서 이거를 좀 하나 이름을 만들자. 그게 이제 캠핑 처치였어요. 청년들 위한 1박 2일 커뮤니티를 원래 찬양 새끼라는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찬양만 할 건 아니니까 뭐 찬양 새끼, 말씀 새끼, 기도 새끼, 사진 새끼 이런 거 등등등 하는 거를 하나 이름 묶은 게 이제 이런 캠핑 처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10대들 위한 사역은 스쿨 처치고 청년들 위한 사역은 약간 캠핑 처치 느낌이 되면서 쭉 하게 된 거죠. 근데 뭐 처음부터 제가 뭐 지금처럼 뭐 여러 군데를 다닌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 한 학교,
중학교를 한 달에 한두 번 갔던 거니까 그렇게 부담은 없었어요. 그리고 누가 시켰으면 저도 안 했을 텐데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 가운데 이런 학교 기도 모임이 있다가 없어진 게 안타까웠고 그다가 기도하다가 어디든 간다 했던 거다 보니까 그런 기도 가운데 열리니까 사실 뭐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그래서 한두 학교 다니다가 그렇게 어느 순간에 한두 학교가 5개 학교가 되고 10개가 넘고 막 일어나면서 생각지 않게 이제 재정이 좀 들어가기 좀 시작할 쯤에 감사한 거는 이제 강사로 불러주시고 막 그런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내가 강사를 해야지, 내가 외부 사역을 해야지 이런 걸 꿈꿨던 게 아니라 그런 자연스러운 걸음 가운데 길이 열리면서 가다 보니까 어떤 특강이나 이런 강의도 하나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늘어난 거지 처음부터 이게 제가 그림을 그리고 한 게 아니라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50개, 100개 다 했으면 못했겠죠. 제가 그만한 체력도 없고. 근데 이제 1개가 2개 되고 3개 되고 5개 되고 10개 되고 늘어나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체감상 힘들지가 않았고 그냥 저는 그 자체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는 지금 너가 하는 사역이 청소년 사역이다, 청년 사역이다, 스쿨처치 사역이다, 무슨 사역이다 말해줘서 오케이 하긴 하는데 개인적인 체감은 나는 이게 사역이라는 느낌보다 취미 생활이다. 전 취미 활동으로 해요, 사실. 근데 다만 취미 활동으로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봐줄 때 너무 귀한 사역 한다고 봐주니까 그냥 감사하게 가는 거지 저는 사실 그 취미 생활 느낌으로 하고 있어서 힘들진 않아요. 똑같잖아요. 군대에서 아무리 안 힘든 일을 시켜도 짜증나는 것처럼 반대로 정말 힘든 일을 해도 이게 내가 너무 의미가 있으면은 그게 어떤 힘든 일이어도 체감은 힘들지 않은 것처럼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되면서는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하게 됐고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약간 하게 됐던 걸음이다 보니까 분명 모든 걸음을 하나하나는 따지면 힘든 게 맞죠. 교통비도 많이 들고 거리도 엄청 돌아다니고 별일도 진짜 많았는데 근데 그 걸음 안에서 좋은 마음과 기쁨으로 또는 좋아서 하게 됐던 마음을 주시다 보니까 개인적인 체감은 힘들진 않았다. 그렇습니다. 교회 상황 쭉 했어요. 다만 전임을 안 해보고 거의 한 번 조금 해본 거고 거의 파트로는 쭉 했죠.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전도사나 어떤 부서 사역자로서 사역한 거 따지면 한 10년은 했거든요. 근데 고민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 가운데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라 했죠. 주변에서 또 언제까지 할 거야. 부모님들이 목사님이시니까 언제까지 할 거야. 의미 있는 건 알겠는데 야 이거 다 한때야. 부모님도 목사님이시니까 다 내 친구들 하다가 다 이거 담임 되고 되고 됐다. 다 맞는 말인데 저는 계속 하고 싶었고 우선 그래서 한 5년만 좀 냅두시라고 그랬더니 에휴 하고 냅두셨는데 그래도 5년 동안 열심히 하는 이제 상황 안에서 신기하게 이제 불러주시고 여기저기 다니는 걸 보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도 신기하네 하면서 너 어떻게 사람들 왜 불러주냐? 불러준 게 신기하다 하시면서 저도 신기하다 하면서 어쨌든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중간중간에 자연스러운 흐름이 없었다면은 더 깊은 고민을 했을 수 있었을 텐데 감사하게 그때그때마다 좀 잘 이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마지막 사역했던 교회가 이제 전주 서문교회라고 전주에서는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전주 최초 교회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2017년인가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원래 제가 알던 교수님이 담임이 됐었던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여름방학 때 도마 이번 년까지만 있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딴 데 알아보든가 어떻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알겠다고. 근데 저도 언젠가는 교회를 사역은 그만두고 좀 지금 하는 사역에 몰인을 해야 되는지 몰빵해야 될지 고민하는 타이밍이긴 했지만 사실 교회에서 받는 파트비가 또 적진 않으니까 100만 원을 받았으니까 그 돈이 한 번에 사라진다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분이 먼저 저한테 딱 이번 년까지만 있어 라고 했고 그냥 2017년 여름 근데 이제 그 타이밍에 신기하게 딱 연말까지 다 있고 겨울엔 또 사역 다니면 되는 거니까 생각했는데 신기하게 한 10월 정도 일정이 되는 게 하나씩 잡히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거절했던 주일 사역이 생각보다 들어오길래 이제 양해를 구하고 또 미리 이제 사임한다 말한 다음에 신기하게 그 이후에 계속 잡히는 거예요. 완전 매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2-3개씩 잡히면서 그게 이제 파트 받은 금액 정도는 채워지는 게 되면서 쭉 계속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자연스럽게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냐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할지 몰랐는데 딱 알맞은 타이밍에 그때그때마다 그만두게도 하시고 또 어떤 강의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길이 열리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 가는데 왔다. 우선 기본적으로 위러브 말고도 다양한 팀들이 많이 친해요. 요즘에 청년들이 많이 좋아하는 팀들이 처음부터 이제 의도해서 한 건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인연들인 건 맞는데 그때는 그런 거 몰랐고 이런 모든 거의 시작은 이제 제가 따지면 페이스북을 원래는 제 개인 계정에 그냥 제 느낌, 또 영상, 사진 이런 거 올렸겠죠.
근데 하루는 친한 동생이 지금 올리는 어떤 게시물들이 좋은데 컨텐츠가 따로 한번 계정을 운영해보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럴 마음도 없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 친구도 뭐 2,000명이 될까 말까 해서 5,000명이 최대인데 다 탄 것도 아니어서 굳이 더 만들 것도 아니었는데 알겠어? 내가 뭐 다른 거 만들어 볼게. 그래서 이제 다른 거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원래는 페이스북을 그냥 싸이월드 느낌으로 그냥 이제 개인 블로그 운영하는 느낌을 하다가 어떤 누군가의 제안들 때문에 개인 계정 말고도 다양한 계정들을 키우면서 그게 딱 잘 타이밍이 맞았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엄청 확 뜰 때 그때 확 같이 키웠고 또 인스타로 확 몰릴 때 또 같이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SNS로 스쿨처치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쿨처치 이야기 말고도 다양한 감동적이고 도전되는 컨텐츠들을 올리는 게 이어지면서 그 가운데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면은 지금 이제 교회 친구 다무요라고 불리는 채널이 있어요. 그 전신이 이제 기독교 다무요거든요. 그 기독교 다무요도 같이 키웠어요. 같이 운영자 중에 한 명이었고 같이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채널의 운영자였던 박유한 목사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그 기독교 다무요를 운영하다가 열심히 운영한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위러브의 대표가 되는 박은총이라는 전도사가 연락이 와서 여기 채널에 올려달라고. 왜냐면은 그 기독교 다무요가 10만 명이 넘는 채널이었어요. 근데 처음엔 거절했어요. 컨텐츠가 별로라서. 나중에 다시 연락 왔는데 그때는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 만나서 대화하면서 결국은 같이 팀이 되기로 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채널을 계속 올려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채널을 키우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박요한이라는 친구가 제 학교 후배기도 하고 또 같이 이걸 했던 친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위러브 아이들한테 이런 좋은 형이 있다, 열심히 사는 형이 있다 말해주고 자꾸 만나고 뭘 하다 보니까 같이 생각지 않게 하게 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같이 뭐 2019년도에 기독학생 대회라는 이름으로 집회할 때 이제 와서 기꺼이 섬겨줬고 그 외에도 같이 해남도 가고 목일도도 가고 또 2019년도에 같이 울릉도 독도도 갔다 오고 그 외에도 많은 걸 함께 하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한 게 아니라 SNS를 키우면서 그때 또 같이 키웠던 사람들이 또 추천해주고 함께 만나고 같이 가볼래 해볼래 하면서 이어졌던 관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 다무요가 교회 친구랑 합쳐지고 교회 친구 다무요가 되면서도 또 그때 큰 채널들이 많잖아요. 요즘 다 많은 아시는 뭐 예라머십이라든지 웨이홈이라든지 뭐 팀누거십이라든지 이러고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분들이 같이 알려지게 되면서 또 같이 소개가 되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어떤 큰 그림으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사역을 할 때 이분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SNS를 하다가 같이 키우고 나갔는데 그때 이제 서로 아무것도 아닐 때 서로 알고 만나 소통하고 이어지다 보니까 같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에 대한 좀 신뢰가 있으니까 사실은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분들 다 부르려면은 돈은 몇백을 줘야 된다 이러는데 사실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거의 뭐 돈을 거의 못 주고 부른다거나 뭐 밥값만 준다든지 좀 이런 게 좀 있는데 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좀 적당히 좀 하라고. 근데 감사하죠. 왜냐면 다 그런 인연이 이어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스쿨처치를 하든 뭐 이런 청년 사역을 하든 할 때 이런 연결된 관계들이 결국은 아이들과 소통할 때 너무 좋은 도구가 돼줬죠. 왜냐면은 처음부터 애들이 저를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러브를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라머십을 보고 뭐 팀뉴워십을 보고 또는 뭐 다양한 단체를 보고 이 분들이 이분하고 친하네 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열어주는 게 생겨가지고 사실 애들 만날 때나 뭐 할 때 그런 점에서 좀 약간 수혜를 받죠. 의도치 않게. 뭐 힘든 것들은 있죠. 근데 저는 힘든 거 잘 기억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전 또 좋은 기억들만 많이 해가지고 원래 최근에 뭐 CTS에서 나왔었는데 잘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스쿨처치 하고 다니면서 애들이 연합예배, 그러니까 스쿨처치 연합예배로 불러줘서 설교를 갔죠. 중간에 거기 어쨌든 그 교회 약간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 조용히 갑자기 부르더라고요. 설교 중간에 기도회를 하는데 오더니 갑자기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갑자기 저를 때리더라고요. 맞았어요. 가만히 들어봤더니 애들이 장소를 빌렸는데 따지면 이제 애들은 이제 이거 빌려야 되니까 이제 자기가 아는 선생님한테 말을 했고 이분이 목사님께 말을 해야 하는데 이분이 말을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어떤 담당 목사님 입장에서는 허락도 안 받고 쓴다고 생각해서 괜히 제가 맞았어요. 막 맞고 다시 올라가서 기도해 해가지고 기도인도 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게 좀 어이없는 일이라면 어이없는 일이 있었고 뭐 그 외에는 힘든 게 있겠지만 뭐 그냥 감사하게 보람된 기억으로 남는 뭐 모든 지역이 다 서울이고 수도권이고 뭐 교통이 잘 돼 있는 곳들만 있지 않잖아요. 뭐 섬들도 많이 가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길도 같은 경우는 완도, 서울에서 버스 타면 5시간 반이 걸리고 또 항구로 이동해서 배를 타고 40분은 가야지 나오는 섬이에요. 그 보길도, 노화도 이쪽에 이제 학교가 있거든요. 학교 마치고 뭐 학교 앞 우체국이라 해야 되나? 거기서 모임한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애들 만나러 간 적도 있었고, 그 외에도 뭐 최근에는 여기 인천 앞바다에 영흥도라고 있어요. 영흥도에 이제 한 아이가 이번에 스쿨처치를 세웠거든요. 이번 연도에. 근데 이제 만나러 갔죠. 근데 들어봤더니 그 영흥도가 지금 다리가 놓여 있긴 하지만 그 학교가 그 영흥도라는 섬의 유일한 중고등학교예요. 딱 하나 있는 중고등학교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중학생 한 100명, 고등학생 100명 돼서 총 200명인데 한 아이가 지금 고2인데 세웠어요. 그래서 왜 세웠는지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제 여기 살고 있긴 하지만 원래 본인의 본교회는 인천이고 해서 주일에 맨날 걸로 가나 봐요. 인천으로. 근데 애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애들이 교회를 많이 안 나가더래요. 왜 안 나가냐 물어봤더니 그냥 그 동네 교회가 별로거나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이 아파서 이들에게 좀 하나님 전하고 싶고 좀 교회를 나가게 하고 싶은데 뭐 지역교회를 못 가겠다니까 그럼 학교에서라도 예배해서 이 아이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아이. 그래서 얼마 전 갔다 왔거든요. 한 달 전인가요? 한 10명이 모이는데 10명 중에 3명만 크리스천이고 나머지 애들은 뭐 무교, 불교, 뭐 천주교, 뭐 어떤 애는 남미호랭교인데 와서 앉아서 뭐 찬양 부르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있고, 나중에 물어봤죠. 너 나중에 꿈이 뭐냐 그랬더니 선교사인데, 애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본대. 자기한테 이게 뭐냐 저게 뭐냐. 근데 이걸 처음에는 목사님께 물어보고 했는데 맨날 물어보도 뭐 해가지고 고2밖에 안 되는 아이가 요즘에 책을 엄청 읽는데 거의 변증서를 엄청 많이 읽어요. 그래서 막 C.S. 루이스의 뭐 순전한 기독교를 읽는다든지 고2가, 또는 막 존 스토트의 기독교의 기본제를 읽으면서 이걸 본인이 이해해서 애들한테 설명해주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참 곳곳에, 이 애들 말고도 곳곳에 이렇게 정말 귀한 마음으로 꼭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어떤 이런 부르심과 이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워가지고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이런 아이들 만나는 게 10년 전만이 아니라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런 애들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감동적인, 감사한 이야기인 거죠. 사실 지금까지도 다 은혜로 와가지고요. 사실 뭐 미래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해가지고 온 건 아니라서 어련히 인도하시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새해가 되면은 뭘 하겠다는 꿈이 없었는데, 어떤 계획이 없었는데 항상 새해가 되면 하게 되는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요즘에 좀 관심 분야인 건데, 보면은 제가 이제 2019년도에 차의과대학교에 가서 어떤 연합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고 잘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뒤풀이에 치킨 먹고 하는데 어떤 아이가 저도 집이 전주래요. 전주라고 하길래 그래?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저기 2020년도에 집도 전주니까 전주에서 만난 거죠.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으로 보고 못 봤어요. 왜냐면 걔가 대학원 준비생이어가지고 그때 의전 준비하고 있던 친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못 봤죠. 근데 오랜만에 이번 연 초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 와서 뭐 잘 지내시죠? 어떻게 지내? 했더니 요즘 전주래요. 아 진짜? 오랜만에 보자 해서 4년 만에 만났어요. 이번 년 2월달 구정되기 며칠 전에. 그래서 당연히 오랜만에 만났고 그냥 근황 토크하고 나중에 한 번 더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정도의 어떤 만남이었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왜 짠하면 걔도 PK예요. 목사님 자녀인데 그 전에 있던 교회는 아버지가 지금 있는 교회나 또 가게 될 교회가 더 어떤 상황이면은 예배는 드리는데 청년들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청년이 자기밖에 없어가지고 청년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전북대학교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차의과대학교 다닐 때 이런 기독교 동아리 활동했던 게 기억이 나서 이제 대학원생으로서 그 근처에 있는 여러 캠퍼스 단체들 찾아갔대요. 근데 이제 다 거절당했대요. 저희는 대학원생 안 받는다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 얘기하길래 마음이 짠해가지고 했던 말이, 내가 지금까지 어떤 걸 할 때 항상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대화하다가 좀 짠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게 될 때가 많은데, 지금 내가 좀 마음이 짠하다. 너 뭘 해보고 싶어?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냥 청년들 간에 신앙 나눔을 하고 싶어요. 자기 또래들 간에. 알겠다. 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너만의 고민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너 말고도 곳곳에 한국을 살고 있는 다양한 크리스천 청년들이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한번 모집해볼게. 같이 한번 해보자. 온라인 청년부. 그래서 요즘에 온라인 청년부를 하고 있는데 구정 끝나고 올렸어요. 근데 한 3, 4일 만에 신청자가 50명이 넘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막 연락들이 다 다양해요. 뭐 지역도 다양하고 나이도 다양하고, 어떤 사람은 농부, 막 버스기사, 어떤 애는 뭐 간호사, 뭐 AI 개발자 등등등 있는데 이제 계속 모이고 있거든요. 이번 3월부터 종종 이제 오프라인도 만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같이 줌으로 만나서 말씀 나눔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하는 건데, 또 오프라인 만나도 뭐 하겠습니까? 찬양하고 게스트 불러 찬양하고 기도회도 하고 나눔하고 아침에 큐티하고 돌아가기 전에 롤링페이퍼. 근데 끝날 때
애들이 뭐라 써놓은지 아세요? 저한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 이런 거 너무 오랜만이에요. 막 이런 고백들을 담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후에 최소한 이번 2학기나 이후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열심히 또 모집할 예정이고 다양한 청년들이 함께 또 나누면서 또 뭐 주기적으로 만나기도 하면서 좀 이런 뭐 온라인 청년부 말고도 생각지 않은 교회 안에 있는 약간 사각지대들에 대한 관심들을 좀 풀어가지 않을까 이후의 어떤 이끄심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요. 네, 감사합니다.